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졌죠. 예, 국정 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탐정 이야기가 분명히 내용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마저 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져오실 이야기가 길 것 같아요, 사연이. 그렇죠? 5년이 아니라 50년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죠. 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 없습니다. 또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사 최대 미스터리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입니다. 그 미인도를 가지고 있는 미술관 측은 그거 작가가 그린 진품 맞다. 이렇게 30년을 주장해왔고 작가 측에서는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30년을 주장해온 바로 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이야기. 근데 대법원에서 엊그제 확정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소개할 때 조금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진품 위작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됐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보도입니다. 어허.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심지어 이번이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런데도 미스터리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2019년 7월에 있었던 첫 번째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게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작이다, 그러니까 진품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진품이라는 글을 쓴 미술평론가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1, 2, 3심 모두 무죄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 당시도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왜 그렇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판정했다. 이렇게 기술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네. 그거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어땠냐면은 불확실하다, 분석 불가하다, 이런 내용의 회신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 허위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무죄가 났죠? 당시 국과수가 진품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러한 신문 기사를 미술평론가가 보고 글을 썼거든요. 아까 신문 기사 자체가 오보였기 때문에 네네. 미술 평론가는 무죄가 된 거군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러네요. 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설령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미인도라는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천경자 화백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2019년도의 그 소송은 말하자면은 이게 미인도가 진품이냐 위작이냐 그걸 네. 직접 판단한 건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미인도를 진품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뭡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 연결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유족이요 6명의 미술 전문가를 고소했어요. 미술 전문가들을. 네네, 사자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었는데 그 중에 조금 전 말씀드린 한 명만 기소가 돼서 사자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재판으로도 안 간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유족은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어떤 잘못? 뭐가 잘못됐다고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감정이를 회유했다. 진품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실하게 수사했다. 위작인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단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까 1억 원을 배상해라, 이런 청구를 한 거죠. 그 결론은 패소한 거예요? 네, 1심, 2심 모두 유족이 패소했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네. 이번에는 대법원이 이 미인도, 그 문제의 미인도 좀 보여주세요. 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미인도 진품 맞다라고 확인해 준 거 맞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1심에서는요 검찰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거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봤고요. 2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걸 가지고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요. 네. 즉 검찰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수사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지. 검찰의 진품 판단이 옳다 그르다 이걸 심판한 건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는 저는 모든 기사에서 진품이 맞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길래 당연히 이번에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
그걸 수사하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판결 내린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위작인지 진품인지를 똑 떨어지게 대법원에서 얘기해 준 건 아닌 셈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어떤 거요?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예. 원칙적으로 작가 스스로가 자기 작품의 범주를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작품의 진위는 작가의 확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과학 감정과 안목 감정 모두 한계가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의견과 위작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양측 의견 모두 타당한 부분과 모순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찰의 진품 판단과 달리 볼 여지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도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네,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유족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검찰이 당시 그 감정위원들로부터 받은 감정서를 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또 거부당해서 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 1심에서 이겼고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추후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엊그제 나온 판결에 대한 해석해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려주셔서 탐정이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이 그림은 뭐길래 일이 복잡한가? 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이 얘기를 해보죠.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꼬였습니다. 작품이 공개되고 공론회장에서 확인이 됐다면 훨씬 수월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아쉽고요.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게 77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쏜 김재규 부장. 그러다가 79년 11.6으로 구속되고 재산이 압수되면서 이 그림도 정부로 넘어갔어요. 잠깐만. 77년에 청경자 화백이 그린 걸로 지금 보이는 그 미인도를 네. 김재규 부장이 갖고 있다가 수감되면서 네. 정부 소유가 됐다. 그렇습니다. 예, 재산이 다 압수됐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로 들어갔는데 네. 그 후에 한참 동안 10년 넘게 가만히 있었죠. 조용하다가 91년에 기획전이 하나 나옵니다.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기획전인데요. 여기에서 이 미인도가 공개가 됐고요. 창고에서 나왔네요. 네네. 그리고 포스터로 만들어서 10,000원에 판매했어요. 근데 워낙 인기 있는 작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천하백의 지인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의 사옥에 있던 사우나에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사우나 벽에 천경자 화백 그림 미인도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미술관에서 팔았던 포스터.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천화백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천화백이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다. 이거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비교할 만한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장미의 여인이라는 작품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천하백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미인도 눈에 생기가 없다. 코도 뭉툭하고 머리카락 표현 방식, 꽃장식 이거 다 다르다. 조잡하다.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볼게요. 지금 유튜버 레인보로 봐주세요. 오른쪽이 장미의 여인이라는 천경자 화백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왼쪽이 지금 천경자 화백이 내 그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미인도거든요. 네, 이게 위작이라는 입장에서는 아주 장미의 여인을 보고 미인도를 따라 그린 거다. 누군가 따라 그렸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뭐 저 같은 문외한 입장에서는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전문가들이 볼 때의 그런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화가가 직접 내가 그린 거 아니라고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화가가 자기 작품 못 알아보겠어. 화가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거는 진품이다. 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출처가 확실하다. 보통 출처 불명의 작품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거는 위작 의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아내가 당시 정보기관 직원이었던 오모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오모 씨는 천화백으로부터 구입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술관까지 온 과정도 확인이 되고 서류까지 존재하거든요. 서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경로가 확인된 건 진품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둘째는요? 네. 전문가들의 감정입니다. 특히 미술관 측에서 의뢰한 어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화랑협회 감정가들도 1, 2차 감정 거쳐서 진품이라고 흘러내렸다. 아니 그러면 서류도 있고
전문가들도 다 맞다고 하는데 작가 네. 본인만 다른 거예요? 그게 또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요 다수의 어떤 감정위원이 진품 의견이었다라고 밝혔는데 네. 당시 그 안목 감정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안목 감정 결과 9명 중 4명이 진품이고요. 3명은 위작이다. 2명은 판단 불가다. 아. 이게 이번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족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입니다. 아, 이번에 알려진 네.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9명 중에 5명이나 진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진품 아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네. 판단 불가라는 2명 빼면 7명 중에 4명 과반수가 진품이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애매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판단 불명인 2명을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네. 완전 달라지는. 물론 이 작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존중하는 게 맞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사례인데요. 천하백이 인도의 무희라는 작품을 위작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작품의 출처가 확인되자 진품이 맞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 청경자 화백이 위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진품이 맞다고 말을 바꿨던 다른 작품이 하나 있군요. 인도의 그렇습니다. 무희. 네네. 근데 미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작이라는 네. 입장을 계속 유지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천하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아요.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에 나비 모양도 내 것과 달라요. 작품 사인 연도 표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을 사실이라면 위작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뚜렷한 부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아라비아 숫자니 뭐 이런 것들. 네, 이거 하나씩 좀 따져보죠. 머릿결을 새카맣게 칠한다. 이거는 뭐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74년도 작품인 고, 이제 네. 외로울 고자입니다. 이 고를 보면 미인도와 이거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전문가도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머리 위에 꽃, 어깨 위에 나비도 비슷해 보인다. 이것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고라는 작품은 청경자 화백이 진품이라고 인정한 저거는 거죠.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된 거. 예. 그리고 또 하나 작품 연도인데요. 네. 이게 한자로 늘 적는다라고 했지만 74년도 바리의 처녀라는 작품에는요. 네. 이게 또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이거 역시 그러네. 진작이라고 확인이 된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작가가 뭐 좀 약간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천하백이? 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게 다른 작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천하백의 말만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 아니 작품 수가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드물게 사용된 것만 해도 이게 미인도에서 다 너무 많이 발견된다. 이거 이상하다라는 입장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도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천하백은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 이런 상황에서 그림 그리고 싶지 않다면서 절필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맞아요. 4개월 후에 활동을 재개했고요. 네. 98년에 본인 작품 100여 점을 서울시에 기증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의 반전이 거듭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반전의 반전을 이제 이어지는 유튜브 댓글쇼로, 미니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님이 오늘 해석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본방송 인사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좀 넘어왔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라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만나서 대통령이 서로 양보하고 잘해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어찌 보면 응답 차원으로 덧셈 특검법, 거기에서 이제 요 조항들은 삭제하는 걸로 합의합시다. 그리고 나경원 간사로 선임해 줍시다. 뭐 이런 거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합의가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합의해 주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까지는 아까 전했는데 결국 파기 내지는 뭔가 하여튼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파기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 민주당 입장은 정확히는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기인지 뭐 협의 결렬인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그 내용은 그대로 수용되는 건 아닌 걸로. 반전이네요, 이것도. 참, 어쩐지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그렇게 순조롭게 그러니까. 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이 그 삼각각수하면서 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내대표끼리는 그래도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자, 오늘 뒤에 경제 댓글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빨리 빨리 끝내라고 해야 지금 됩니다. 난리 났습니다. 밖에서. 청경자 화백 이야기 마무리 지을게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자 화백이
내 작품 위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받아들여줘 하면서 붓을 꺾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활동 재개를 하면서 1998년에 활동 재개를 시작했는데 1999년에 반전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활동을 곧 재개했고 98년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갔는데요. 그 네. 다음 해입니다. 음. 99년이죠. 권춘식. 자, 이 권춘식이라는 미술품 위조범이 붙잡힙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술품들을 많이 위조해서 그리고 네. 거기다가 가짜 사인 넣고 이렇게 해서 체포된 건데 네. 그런데요.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랑을 운영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달력에 있는 그림 몇 개 섞어가지고 제가 미인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작가 저 작가 그림을 다 그리는 사람인데 네. 사실 그 청경자 화백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미인도 내가 그린 거예요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뉴스쇼에서도 인터뷰했잖아요. 했었어요. 네네. 근데 계속 말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권춘식이 밝힌 내가 미인도 위작한 그 시기와 미인도의 발견 시기 등을 맞춰보면 이게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위조범 말을 믿을 겁니까? 미술관 말을 믿을 겁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했죠. 아니, 국립현대미술관 말 들을 거예요. 위조범 말 들을 거예요. 네. 이러고 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권춘식 씨가 저거 내가 그렸어요라는 말은 거짓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또 이루어지는데요. 2015년에 천하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러자 유족들이 재감정을 요구했는데요. 네. 하지만 문체부는 재감정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이 진품의 근거로 제시한 이 감정 결과 있잖아요. 네네. 국과수 그리고 과학기술원. 이 감정이 애초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정말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이렇게 저 어디 아까 과학기술원 감정하고 국가수 감정 받아서 진품입니다 얘기했는데 권춘식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린 위조품 맞습니다 했는데 에휴 국립현대미술관만 들을 거예요 위조범 말 들을 거예요 해서 다시 미술관 말로 진품으로 확정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근거로 삼았던 그 감정 결과가 아예 감정도 안 했다고 드러났다고요? 네,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 없이 미술계 전문가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거 진짜 위작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데요. 다시 위작 네네.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 권춘식의 진술을 앞뒤가 안 맞고 시간이 안 맞는 것도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나 싶었는데 네. 또 다시 반전이. 또 다시 이번에 무슨 반전입니까? 권춘식이 주장을 또 번복했어요. 아니 자기가 그린 거라면서요. 네. 내가 위작을 그렸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검사가요 미인도 보여주면서 이거 아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감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거 위작 만들어낸 거라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아니 미인도 보여주면서 혹시 그럼 너 위조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위조했어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내가 위조한 거라고 말하면 감형된다고 생각한 것도 웃기고 네.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네. 근데 혹시라도 요거를 내가 했다 그러면 뭐가 이득이 되려나 해서 거짓말했다고요? 네. 그럼 다시 진품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권춘식이 진술을 또 번복합니다. 네. 뭐라고요? 화랑협회가 회의에서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검찰에서 제가 위작을 그렸다고 말한 게 맞고요. 시기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제가 위작 만들어냈습니다. 화랑협회 쪽이 진품이 맞다고 당신이 좀 말하시오라고 회유를 해가지고 또 말을 바꿨던 네. 거다라는 말을 또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권씨말만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진 거죠. 이제는 진짜 권씨말은 뭐라고 해도 네. 못 믿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 계속 바뀌고 혼란스러워지자 유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요? 2016년에요. 네. 과학적으로 감정을 해보자 이러면서 음. 자비를 들여가지고 프랑스의 루미에르 감정팀에게 의뢰를 합니다. 외국의 이제 감정팀한테 네. 국내는 도대체 막 뭐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거고 못 믿겠으니 내가 네. 외국으로 보내겠다 해서 프랑스로 자비로 예. 프랑스로 보냈어요. 네네.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위작 가능성이 크다. 근거는요? 눈, 코, 입 등 특정 부위를 1,600여 개의 단층으로 쪼갠 다음에 세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천하백의 다른 작품과 비교했더니 세부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수치가 좀 충격적입니다. 수치상 진품 확률은 몇 %냐? 0.0002%. 그러니까 100만 분의 2. 100만 분의 2가 진품 확률. 거의 다 사실상 이거는
가짜다. 기억나요. 이때 그 프랑스 결론 나왔을 때 이때 저도 크게 다뤘던 결론이 나요. 100만 분의 2가 진품일 가능성이다 해서 그때 거의 이제 위작으로 판단 나는 네.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랬는데 음. 예, 국립현대미술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소장경이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수치 분석만으로 판단한 건 잘못됐다. 두 번째, 미인도는 인물화다. 사람을 그린 건데 인물화가 아닌 다른 그림들도 비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결과다. 아, 예. 미인도는 인물화인데 그럼 청구영자 화백에 미인도가 아닌 네, 정물화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랑 것들. 풍경화 뭐 이런 거랑 네. 비교했다. 네네. 그리고 셋째,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프랑스 팀이 사용한 계산식을 이 진품이 확실한 천화백의 다른 이런 작품에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 진품이 100%라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계산식을 적용했더니 진품 확률이 얼마로 나왔냐? 4.01%. 아이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헷갈린데, 그러니까 자, 이 작품도 1500 진품 확실한 거, 네. 이 작품도 1500 진품이 확실한 두 개를 놓고 프랑스 팀 계산식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그럼 진품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4.01%가 나왔어요. 네, 뭐 그거는 진품끼리의 비교는 아니지만 진품 어. 하나를 놓고 이 계산식을 가지고 따져봤더니 예. 4.01% 나왔다. 아니 100이 나와야지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 계산 이게 말이 되냐? 잘못됐다. 세 번째가 좀 걸리네. 그러니까 네네. 프랑스 팀은 뭐라 그랬어요? 반박 기자회견 열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0.0002%와 4.01%두 개를 놓고 비교해야지 100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미술관이 거기에 대해 또 반박을 내고 권춘식은 계속 예전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얘기를 반복했고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왔지만 이거 진품인지 위작인지를 확인해준 판결은 아니고 예. 이러다 혼란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 저는 인터뷰를 몇 년 동안 몇 번을 했는데도 지금 들으니까 또 헷갈릴 정도로 헷갈릴만 하죠, 여러분. 헷갈릴만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나온 그 대법원 판결로도 진품인지 위작인지는 아직도 판결 미정이라는 말씀. 네, 사실 미정보다도 그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안 한 거죠. 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않을 걸로 보이죠. 네네네. 그 지금도 그럼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미인도는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걸려 있진 수장고에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워낙 많으니까 걸어놓지는 않았군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 이걸 공개해가지고 예. 공론회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확인을 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결론이 나왔고 아마도 그 결론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보는 게 작가가 내 작품 아니라고 하는 걸 국립현대미술관이 또 그걸 딱 걸어놓기도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예. 작자 미상 작품으로 돼 있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네. 손탐정이 이거 준비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많은 자료를 보신 걸로 아는데 이거는 문외한이고 뭐 그냥 법률가 입장이라서 이거는 뭐 틀릴 가능성도 크지만 그냥 개인적인 네. 느낌으로는 어때요? 진품 같아요? 위작 같아요? 저도 사실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예쁘다, 멋있다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9년에도 탐정 코너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정답이지. 예. 모르는 게 6년 정답이지. 지나도 그동안 새롭게 나온 증거들을 보더라도 모르겠고요.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죠. 아마도 이거는 영원히 한국 현대미술사 최대 미스터리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제가요 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목소리가 제 목소리를 제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뉴스쇼를 시작하던 그때 2016년도 첫 방송을 듣게 됐는데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나라고? 진짜 나라고? 거짓말 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목소리는 변하지 않겠죠. 톤이 변하는 거고 말하는 투가 변하는 거고 어미가 변하는 거고 여유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변하는 걸 텐데 제가 제 목소리를 이게 나라고라고 물론 잘 들으니까 저더라고요. 근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화풍이라는 것도 혹시 좀 못 알아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또 목소리하고 네. 화풍하고는 또 다른 거라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가 네. 본인이 이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했고 유족도 네. 이렇게 주장하는 유족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그 77년도에 그렸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당시에 함께 집에서 계속 있었던 이 자녀들도 나 이 그림 못 봤다.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
작가가 계속 가지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복잡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넘어갔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네. 그게 또 뇌물로 간 거예요. 김재규 부장 네. 집안 네, 집으로는. 이게 팔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 주장이죠. 네, 100% 그죠. 확인된 건 아니고 네, 어.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거죠. 사가지고 그게 네. 참 그것도 좀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김재규 부장 집에서 예, 나왔다는 오모 씨도 정보기관에 근무했는데 네. 청경자 화백에게 그림을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떠돌았습니다. 썰이 하여튼 많아요. 네. 예, 예. 참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진 그리고 아직도 끝이 안 난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품이냐 위작이냐 진위 논란 오늘 긴 스토리를 잘 다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경제데콜쇼로 빨리 넘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 인사드릴게요. 경제데콜쇼 방으로 얼른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